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내용은 요 배치도 강좌 다들 보셨죠?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고, 요 배치도 강좌와 더불어 나무 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 제가 공부했던, 나름 개발했던 나무 심기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여러분께 많이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좀 힘들죠. 뭔가 좀 적용되면 쉬운데 초기에 좀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았나,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저도 초기 했던 작품들 보면은 좀 어색하거든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제 좀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이제 퀄리티가 올라가고 표면적으로 나타났지만, 초기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고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그런 면이 좀 없잖아 있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심을 수 있는 나무 조경에 대한 방법을 고민을 한 게 아니라 저도 해보니까 시간이 좀 솔직히 오래 걸려요. 자, 이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쵸?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녀석을 색을 뭐 줘서, 그쵸? 최대 사이즈를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그리고 좀 줄여서 또 덮어씌우고 해서 나무 느낌을 만들어 가고, 그 위에 이 나무는 뭐냐면은 이제 일종의 매핑이죠. 매핑 나무를 만들어서, 그쵸? 매핑 나무를 쭈쭈쭈쭈 만들어서 레어 마스크 씌우고, 그리고 뒤에 넣었던 것들은 측면도 줘가지고 떨어뜨리고, 이렇게 그림자. 근데 그림자가 이게 끝이 아니라 또 복사해가지고 길이가 긴 그림자도 있고, 이렇게 좀 과장이 심하고, 긴 그림자도 있고 짧은 그림자도 있고, 긴 그림자도 있고 짧은 그림자도 있고, 그래서 이런 느낌을 줘가지고 좀 더 이제 획일화된 조경 느낌보다는 좀 뭐랄까 입체감이 있는 그런 조경 느낌을 내는 걸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또 그림자 하나 추가 만들고 또 하이라이팅 만들고 그런 작업도 있지만, 일단 큰 틀은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손이 많이 가요. 제가 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복사해야 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죠? 나무를 한 그루 심는 거잖아요. 어차피 한 그루 해서 이 전체를 덮어야 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작은 배치도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영역이 엄청 크다 그럼 좀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이것도 영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데, 굉장히 영역이 넓은 부분에 배치도 조경 작업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손이 많이 가고 피곤합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때 제가 이 강좌할 때 어떤 회원분이 그러셨죠. 그 브러쉬로 나무 느낌 내가지고 칠해 나가는 게 더 빠르지 않느냐. 근데 제가 그랬죠. 그러면 이런 손맛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이렇게 한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브러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브러쉬. 포토샵을 많이 쓰면서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제가 기본 브러쉬밖에 안 쓰죠.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급하게 포맷했을 때 커스텀 브러쉬를 쓰다가 만약에 그 데이터가 날아갔을 경우에 만약에 복구가 안 되면은 그 커스텀 브러쉬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런 이유도 있고, 또 강좌에 여러분들께 커스텀 브러쉬로 작업하는 거 보여드리면 나는 저 커스텀 브러쉬 없기 때문에 저걸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진입 장면도 좀 올라갈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이 브러싱 옵션을 못 다루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하기 귀찮아서, 이거 네이버 찾아서 그냥 하나하나 메뉴만 살짝 봐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귀찮아서 안 했던 것 뿐인데,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해봐가지고 간단하게 이 브러싱을 이용해가지고 조경하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걸 공유하려고 이 시간 만들어 봤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건데,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주제 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왜 뜨지 갑자기 쓸데없이? 자, 그러면 일단 브러쉬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브러쉬 만드는 방법 선택해 가지고 있잖아요. 자, 선택한 거 보이시죠? 제가 이 패턴으로 브러쉬를 만들 겁니다. 이 패턴으로.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컨트롤 키 누르고 레이어를 클릭하면 선택이 되겠죠. 복사해서 맞네, 이게 레이어가 투명도가 있었구만. 복사해서, 근데 저번에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안 해두고 그냥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추가해서 검은색으로 채우고,
너무 어둡다, 너무 밝다 싶으면 한 번 더 채우고, 이 정도 해가지고 브러쉬를 만드는 영상도 제가 봤었는데, 저도 이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정한, 이런 구멍도 너무 많으면은 패턴 지잖아요. 요런 거 이제, 요런 게 이제 센스겠죠. 몇 번 해보고, 브러싱 작업을 해보고, 아, 요런 게 좀 거슬리더라. 요런 이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이제 브러쉬 만드는데 좀 더 디테일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번에 브러쉬를 한 3, 4개 만들어 봤는데, 만들면서, 아, 요런 것들 없는 게 좋구나, 좋더라,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요런 틈새도 이렇게 살짝 메꿔주고, 여기도, 요렇게 당겨서, 컨트롤 T, 이런 구멍을 좀 메꿔주고, 약간 좀 동글동글한 게 좋겠죠. 브러쉬니까 아무래도 너무 각지지 않고 너무 모나게 튀어나오지도 않는 정도로. 이게 사실 이게 힘든 거죠, 해보면.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내용보다 요게 훨씬 더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러면 요 정도 상태에서 선택해서 다시, 자, 에디트, 디파인, 브러쉬, 프리셋 또 생겼죠? 오케이. 자, 이 녀석은 이제 내려두고,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콩 찍으니까 자, 요런 느낌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럼 브러쉬 사이즈를 줄여볼게요. 줄여도 그대로 콩, 콩, 콩. 그죠? 근데 이게 좀 단점이, 제가 해보니까 넓은 구역에, 이 정도 영역에 한 10배 정도 되는 구역에 적용을 한다 치면은 적용이 굉장히 작아져요. 렌더링이 크면 다행인데, 렌더링 사이즈가 만약에 4000 픽셀 이하인데 구역이 넓으면은 이 작업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정도 사이즈로 넣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뭐 브러쉬인지 나무인지, 그죠? 별 표가 안 나잖아요. 약간은 그래도 좀 울퉁불퉁하게 남아있는데,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정도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 스케일이 있더라도 렌더링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자, 그런 관계는 여러분들이 한번 각 프로젝트마다 스케일이 다 다르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고, 아, 브러쉬로 해도 되겠다 싶은 거면, 그죠? 적어도 이 정도 디테일은 있어야죠. 이 정도. 적어도 좀 약간 뭉개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 디테일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프로젝트에 한번 적용시켜 보고, 적용할 만하다 싶으면 쓰고, 아니면은 원래 제가 했던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방법을 쓰는 것도 추천 드릴게요. 여하튼 브러쉬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걸로 칠하면 되겠죠, 그죠? 제가 이제, 저는 타블렛이 있으니까, 물론 마우스로도 가능합니다. 타블렛을 한번 쭉 칠해보겠습니다. 이거 끄니까 그냥 이렇게 줄이 가버리네. 그렇다고 하나하나 콩콩 점을 찍고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근데 나중에 가보면 점 찍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디테일 올릴 때. 근데 점 찍으니까 너무 획일화됐어. 누가 봐도 브러쉬로 찍었다는 느낌이 확 들죠. 자, 그럼 우리 브러쉬 옵션을 한번 열어볼까요? 옆에 요 마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축키가 또 F9번인가? F7번인가? 자, 잠깐 방송 사고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브러쉬 옵션이 단축키가 있는데, 근데 이 브러쉬 옵션을 다룰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같이 소시민들이. 그래서 이런 거 브러쉬 옵션, 이런 것들은 그냥 단축키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렇게 옵션 창이 뜹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 내용들마다 또 추가 옵션들이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그냥 해보면 알겠죠. 해보면 여기 이제 전후 과정이 여기 나오니까, 이런 이제 결과물을 보면서 뭐 사이즈 늘리면 이게 사이즈가 늘고 줄고구나, 요거는 단축키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거 플립 X, Y, 이거는 뭐지? 체크해보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그죠? 그리고 이걸로도 돌릴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 아주 간단한 거구나. 근데 이거는 하니까, 이거 아까는 일자로 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브러쉬가 가능할 것 같아. 그죠? 이렇게 그냥 제가 하나하나 만지면서 손봤습니다. 딱히 뭐 공부를 할 것도 없이 무식한 방법이죠. 포토샵 처음에 다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요거는 이 정도 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딱 칠했을 때 나무 느낌이 나야 되니까. 오케이, 이 정도 벌려주고, 옵션은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스무딩이 체크가 돼 있어요. 이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체크가 돼 있으니까 그냥 체크해 놓은 채로 쓸게요. 그리고 밑에 요 옵션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바가 지나가잖아요. 바가 안 지나가는 것들은 이 체크만으로 끝나는 겁니다. 웹 엣지가 끝이 적는 거네.
노이즈는 노이즈겠고, 스무딩은 스무딩이겠고, 그죠? 부드러워지는 거겠고, 빌드업은 뭔진 모르겠고, 프로텍트 텍스처, 이거는 뭐 텍스처를 보호해준다. 뭐, 일단 스무딩 체크돼 있으니까, 예, 스무딩만 체크해 놓고, 나머지 하나씩 볼게요. 쉐입, 다이나믹. 딱 클릭하면 이제 옆에 선택창이 또 싹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거를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사이즈가 바뀌는 거구나. 그죠?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케일이 저절로 변하는. 아, 이게 이렇게 있구나. 그러면 너무 또 작고 크게 변하게 되면은, 너무 표가 나니까, 맥시멈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맥시멈 사이즈와 미니멈 사이즈를 정해야 되겠죠. 한번 딱 칠해보면 알잖아요. 브러쉬로 이쪽에 한번 쓱 칠해볼게요. 제일 작은 거.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또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이거를 마우스로 하시는 분은 이렇게 작업하시면 되고, 컨트롤 보이시죠? 컨트롤이 페이드가 있고, 페이드가 이제 뭐냐면은 이 타블렛으로 쓸 때만 적용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페이드나 펜 프레셔, 그죠? 펜을 힘을 안 주면 이렇게 작은 나무가 되고, 힘 주면 제일 큰 나무, 살짝 빼면 작은 나무, 힘 주면 큰 나무,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우리 나무 심을 때는 크게 적용이 안 되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펜 프레셔나 펜 틸트 이런 것들, 스타일 휠 이런 거 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오프 할게요. 오프해도 타블렛으로도 되고 마우스로도 가능합니다. 이걸 제가 자세히 몰라요, 저도. 그래서 그냥 오프를 추천드릴게요.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미니멈 디멘터, 이거는 작은 사이즈가 얼만큼 더 작아지느냐.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걸 말하는 거고, 이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손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에서 적용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앵글 바꿔주는 거. 야,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배치했을 때는 똑같은 그 방향으로만 배치가 돼가지고 가로수를 심다고 봤을 때 좀 어색했죠. 그런데 이 녀석을 쓰게 되면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뺑뺑 돌려놔도 확대해보면 아시겠지만 다 달라요. 다 조금씩 돌려가지고 자연스러운 나무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옵션도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이것만으로 게임 오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주안점으로 볼 것은 브러쉬 팁에서 사이즈와, 그죠? 그 다음 밑에 요거 뿌려준 벌려지는 거, 그 다음 쉐이프 다이나믹 가셔가지고 사이즈와 앵글 요 두 개만, 사이즈 쉐이프 다이나믹에서는 사이즈와 앵글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게 텍스처, 듀얼 브러쉬니, 컬러 다이나믹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물론 쓸 때는 많이 있겠지만 지금 제가 나무 심기에 필요한 브러쉬 옵션에서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스캐터링, 우리 스캐터라고 있잖아요. 그 맥스에서 나무 뿌려주는 그거죠. 플러그인이죠. 마찬가지로 이 나무를 뿌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스캐터를 바로 움직이면 어때요? 이 브러싱 하는 그 축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슬 벌어지겠죠? 슬 그렇죠. 일일이 하나씩 하는 게 퀄리티 차이 확 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일이 하나씩 적용했던 거랑 이거랑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맞습니다. 이 포토샵은 시간을 배신하진, 명언인데. 그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구역이 넓은데 배치도에 적용을 빨리 해야 되는데 사람 손으로 일일이 못 심으니까 브러싱 작업으로 오토매틱으로 가는 거죠. 자, 요 스캐터 뿌리는 거. 축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멀면 멀수록, 그죠? 랜덤하게 뿌려지는 거죠. 나무가 솔 뿌려지는 거예요. 그죠? 자, 요거를 조절해가지고 작업하시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저번에 작업할 때 살짝만 움직여가지고 작업을 했거든요. 자, 요 정도만 해가지고 카운트는 뭐 숫자. 근데 카운트는 올리니까 너무 겹치는 게 많아서 별로였어요. 요거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옵션은 요 스캐터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사이즈와 앵글 그리고 마지막 브러쉬 사이즈와 벌리기 요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적절히 지금 세팅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작업해야 될 브러쉬 스케일은 이 정도에서 오케이 된 것 같아 하면 창을 닫으시고 그 브러쉬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브러싱으로 이 배치도에 작업을 했는데
자, A 배치도에도 그대로 또 쓰고 싶다고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또 스케일이 달라지니까 또 바꿔주고 벌려주고 돌려주고 작업을 한번 또 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러쉬를 한번 세팅해 놓으면 영원히 쓰는 게 아니라 각 프로젝터마다 브러쉬를 계속 손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걸로 한번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재미있게라고 하니까 좀 이상한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자, 이렇게 나무를 심겠죠? 대충 이렇게 심었다고 보고, 자, 심고 나서 우리 이걸 그대로 또 가지고 가 볼게요. 이걸 또 가지고 와서 똑같습니다. 그죠? 스케일을 그림자 방향 맞춰서 줄이고, 자, 이렇게 막 배치하고 전체를 다 메꾸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뭐 다 메꿨다고 칩시다. 그쵸? 다 메꿔버렸네. 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레이어 마스크 씌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은 나무가 심어지는 거죠. 간단하게. 자, 근데 이 과정도 좀 약간 오토매틱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려고, 브러쉬 옵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도 이제 해놓고 나면 좀 나무 심기가 재밌어져요. 자, 지우고, 자, 이것도 지우고. 자, 우선 브러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패턴을 만듭니다. 패턴은 여러분들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로 만들어 놨지만 다른 패턴도 만들 수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패턴들을 한 서너 개 만들고 나무 브러쉬를 서너 개 만들고 쫙 뿌리게 되면은 풍성한 배치도 나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1번 보여드릴게요. 1번. 자, 뭐, 아니 뭐 그냥 복사한 건데 뭐가 와예요. 레이어 복사. 자, 그 다음에 이걸 레이어 마스크 씌워 볼게요. Alt키 누르고 이 레이어 마스크 누르면은 검은색으로 치워지면서 지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흰색으로 정형색을 흰색으로 뽑아 놓고 칠하게 되면은 이렇게 칠한 곳에 나무 느낌이 생기겠죠. 아, 됐네. 자, 그러면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나만 딱 찍어 볼게요. 자, 나무 만들었습니다. 나무 만들었죠? 자, 색감이 너무 진해요. 색감을 좀 채도를 좀 빼고 약간 옐로우 톤으로 할게요. 약간 좀 어둡나? 좀 밝게 해서 멀리서 딱 봤을 때 나무 느낌이 이 사이트에 좀 칠만한 색감으로, 물론 얼마든지 수정해 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나무 보이시죠? 자, 이 정도 나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자동으로 그림자도 자동으로 심어지게 가보죠. 그래서 그림자 이 레이어에서 우리 효과창 가서 이펙트에 가서 드롭 섀도우를 갑니다. 드롭 섀도우. 그림자 방향이 어디였죠? 우리 이쪽이었죠. 이쪽이었으면은 쭉 돌려서, 중요한 건 이제 유즈 글로벌 라이트를 꺼주는 게 좋죠. 꺼주고 거리를 너무 떨어뜨려서 좀 그래요. 적당히 떨어뜨려 가지고 너무 퍼지는 것 같죠? 너무 안 퍼져도 그렇고 한 이 정도. 자, 이 정도 좋네요. 이 정도에서 각도를 조금, 자, 일단 이 정도 그림자에서 투명도를 살짝 죽여주겠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이 옵션들은 계속해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두니까 좀 이렇게 좀 입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펙트를 하나 더 줄게요. 드롭 섀도우 더블 클릭하면 뜹니다. 이 상태에서 CS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CC부터는, 일단 제가 CC로 넘어왔으니까 CC부터는 옵션을 몇 개든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할 수 있는 게 여기 뒤에 플러스가 생기거든요. 드롭 섀도우 같은 경우도 하나 더 추가해 가지고 제가 늘 주는 브러쉬, 섀도우 안에 좀 약간 퍼진 브러쉬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거는 각도가 디스탄스를 0입니다. 0 주고 사이즈를 늘려볼게요. 보이시죠? 그림자 잘 퍼지는 거. 살 퍼트리면은 우리 앞부분 읽어보면은 앞부분이 이게 지금 잔디하고 만나는 부분이 영역이 좀 불명확할 수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위해서 체크를 해주면은 명확해지죠. 요 정도 색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그죠? 멀티플라이 색감도 그럼 초록색으로, 진한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진하게 해주는지 여러분 한번 각 프로젝트마다 다릅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지만
자, 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옵션 설정이 되겠습니다. 레이어 스타일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무에 뭐랄까 입체감을 주고 싶어요. 입체감 하면 그거죠. 엠보싱. 자, 요걸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딱 뜨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유즈 글로벌 라이트 체크를 꺼주시고, 자, 움직여 보시면 빛 받는 방향 보이시죠? 아, 여기서 빛 받으니까 좀 볼록해질 것 같아. 좀 더 볼록해진 느낌입니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조금 좀 그렇다, 그죠? 그러면 하이라이트 색감을 뭘로 바꿔줄까요? 이 잔디 색감에서 약간 좀 밝은 색감으로. 요 색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색감 지금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붉은 톤을 하면 이런 톤이 되고, 그죠? 우리가 필요한 건 약간 녹색 톤에서 약간 옐로우 톤에 가까운 하이라이트 받았죠? 그림자도 체크를 해서 검은색 하지 말고 그린 톤에서 약간 어두운 그린 톤. 요 정도만 해줘도 좋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 세 개, 요 그림자 위치, 빛 받는 방향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림자 방향에 맞춰가지고 그럼 볼록볼록 튀어나와 보입니다. 얼마나 멀어지는지 가까워지는지에 대해서 느낌이 다르니까 위치를 적절히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준 이펙트는 엠보싱이랑 드랍 섀도우 두 개입니다. 그쵸?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끝입니다. 이 옵션을 다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검은색으로 채울게. 그 다음부터 이제 재밌는 일이 있는 거죠. 이렇게 칠하면은 나무가 이렇게 똥똥똥똥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좀 말이 안 되는, 그죠?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사이트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막 잔디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막 일일이 어떻게 그냥 칠하게 하면 이렇게 나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아무리 이렇게 좋아 보여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퀄리티가. 그죠? 제가 해보니까 확실히 손으로 하는 게 더 디테일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없고 그리고 넓은 영역을 적용을 할 때는 이걸 쓰면은 좀 빠르지 않을까? 예. 이걸 할래요. 자, 이것도 이제 심는 뭐 요령이 있겠죠. 많이 해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넓은 영역은 먼저 이걸로 쭉 분위기 한번 툭툭 잡아주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으로 툭툭 쓱쓱 그어주면 됩니다. 지금 타블렛을 하고 있는데 마우스로도 가능하죠. 쭉 그어줘도 상관없이 이렇게 적당히 그냥 쭉쭉 칠해주고, 그 다음에 마우스로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가면서 톡톡 찍으면은 나무 조경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예. 그렇죠. 광역 배치도 하면 느낌 괜찮습니다. 이 나무 한 그루만 해놓으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두세 그루 만드는 게 좋습니다.